안녕하십니까. 디스커버 아일랜드 유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책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할까 해요. 이 조나단 하이츠, 이 사회심리학자 교수님이 쓰신 불안세대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 다 보진 못했고 한 반 정도 보고 있는데, 이 책은 디지털 세계, 쉽게 그 놀이 기반 아동기 아이들과 지금 현재 스마트폰을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보고 있죠. 이 아동기에 대한 이제 심리적 변화나 사회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고, 저희 딸이 5학년인데 유일하게 학교에서 스마트폰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 저랑 생각했던 게 일치했고, 우리 아이한테는 스마트폰을 최대한 늦게 주자. 이제 중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면 이제 학습 진도에 맞춰서 이제 직접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그것도 아쉽기도 하고, 최대한 늦게 줄 수 있을 만큼 늦게 주자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저희 교육 방침에 좀 맞았던 것 같고요. 이 책은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그리고 최근에 뭐 EBS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느꼈던 게, 최근에 뭐 8세 의대반 뭐 이런 것도 대치동에 생겼다고 하고, 그 다큐멘터리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학원 다음으로 많은 게 소아정신과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이들의 심리적 이 무너짐이, 이게 현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참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될지 유학원 입장에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요즘 저희도 이제 주니어 캠프나 이제 조기 유학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영어에 대한 흥미도 없고, 영어에 대한 학습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영어 캠프, 뭐 필리핀도 있고, 뭐 말레이시아도 있고, 뭐 영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이 다양한 국가에서 진행하는 캠프를 보내고 싶은데 아이가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이제 화장실 갈 때도 스마트폰을 갖고 다닌다고 하면 이건 스마트폰 과의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과거, 뭐 저는 이제 X세대인데, X세대 때는 사실 뭐 TV 외에는, TV에서도 이제 간헐적으로 볼 수 있는 뭐 만화, 뭐 토요일날 잠깐, 일요일날 잠깐 하는 뭐 만화 외에는 이 디지털 기계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뛰어놀고, 땀 흘리고, 뭐 다쳐서 맨날 무릎은 맨날 까져오고, 뭐 친구들이랑 쌈박질하고, 이게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오히려 자생력을 키워갔다면, 요즘 스마트폰 세대는 이 책에서 말하는 이 스마트폰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무 이제 과잉보하고 현실 세계가 아닌 디지털 세계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다 보니까 심리적인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조나단 하이츠가 얘기하는 거는, 스마트폰은 최대한 미루자. 그리고 SNS는 고등학교 이후에 시작하자. 그리고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금지시키거나 쉬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자유롭게 뛰놀고 부딪혀서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 예, 그래서 아이들은 대부분 안티프레질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금방 이 위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다 이제 그런 본인이 체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 경험을 통해서 몸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게 이제 이 교수님이 얘기하신, 내가 주창하신 네 가지 주제였고. 자, 이 불안세대에서 제가 책을 보다가, 제가 유학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뭐 캠프를 보내거나 가족연수를 보내거나 아니면 유학을 보내는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 책에서 어떤 유학원에 인사이트가 있을지를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책의 내용 중에 이 존슨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은 여러 가지 언어를 쉽게 습득하죠. 하지만 이 언어 습득이 사춘기가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해요. 이건 이제 연구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 12세 이하의 아동이 필리핀과 미국 같은 해외로 이주했을 때 아무 억양 차이도 없이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합니다. 그러니까 조기 유학, 그러니까 어릴수록 영어를 배워야 된다는 건 맞아요. 반면에 14세가 넘으면 그렇지 않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 그 일본의 인류학자인 미노우라 야스코가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1970년대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그 캘리포니아에 살았던 일본인 기업가의 자녀들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결과가 있었냐면 9세, 14세, 9세에서 14세, 15세였다라고 하는 명확한 답을 주셨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가 미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 유학 갔다 온 아이들이 15세 이후에 만약에 15세가 넘어서 모국으로 돌아오면 재적응 및 일본인 사고를 하는데 훨씬 힘든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또 일본 문화하고 우리나라 문화하고 좀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아이들이 이제 해외 유학이나 뭐 예를 들면 유학이죠. 어학연수는 짧게 갔다 오니까 유학을 갔다가 15세 이전에 돌아오면 그래도 모국으로 돌아왔을 때 적응하는데 수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세 이전에는 14세 이전에만 돌아오면 이제 아이들의 재적응은 문제가 없다. 반면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15세가 넘어서 미국으로 간 아이들은, 근데 그런 아이들은 해외 경험을 하지 못한 이유로 그러한 사고를 한 적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미노 우라의 연구는 어학연수 및 유학을 희망하는 한국 부모님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어요. 뭐 언어를 어릴 적부터 배워야 함은 모두 동의합니다. 저희 딸도 뭐 영어 학원은 다닌 적은 없지만 저희 그 숙제 원장님이 그래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영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2살 때부터 엄마표 영어로 이제 학습을 시켰고, 뭐 엄마표하고 해서 그 특별한 건 없던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어줬어요. 예, 영어 책을 많이 사서 그래서 영어 책을 많이 읽어주고 그 다음에 그 컨텐츠 자체도 뭐 패드나 이런 걸 통해서 만화를 보게 하지만 한글 자막 없이 외국의 영상을 보게 함으로써 지금은 어느 정도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언어를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하면 저희도 동의합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리고 언제까지라는 명확한 나이가 없죠. 그래서 일본 문화와 흡사한 한국 조기 유학생에게 이게 미우라의 연구를 적용하는 게 무리가 없다고 이제 판단했고, 한국 나이로 15세가 넘어서 유학 어학연수 떠난다면 조기 유학 효과를 얻을 수는 없어요. 이건 이제 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발음도 그렇고 현지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15세가 넘으면 조기 유학보다는 성인 유학에 이제 준비하시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반면 어린 나이에 유학을 떠났다가 우리 귀국하는 사례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조기 유학생들이 뭐 조기 유학을 떠나서 거기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까지 가는 목표로 가지만 중간에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돌아오는 뭐 재정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아예 부적응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외부 내부 요인으로 해서 뭐 유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 연구에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냐면, 돌아올 거면 14세 이전에 돌아오면 문화, 학습, 재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네, 요거는 이제 학술 연구에 따른 거기 때문에 물론 모든 케이스에 학생에게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이제 케이스를 조사했을 때 그래서 뭐 14세 이전에 한국을 돌아오면 이제 한국의 학습 시스템이나 문화나 그다음에 환경에 적응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15세 이후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면 재적응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5세라고 단적으로 얘기했는데 뭐 16세, 17세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유학 중 조기 귀국하는 사례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기 귀국을 고려하는 아이의 나이도 이런 연구 결과에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위 연구는 유학뿐 아니라 저희가 하는 이제 어학연수나 이제 주니어 캠프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뇌 가소성이 가장 활발한 시기 놀이와 체험 기반의 새로운 경험이 아이의 성장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책에서 얘기했던 놀이 기반 아동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뭐 아침에 나가면 엄마나 아버님이 밥 먹어! 라고 할 때 그때나 집에 들어왔잖아요. 요즘은 어때요? 아이들이 그냥 스마트폰, 이 가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들이 이제 정서적인 영향으로 큰 미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치동의 학원 다음으로 많은 게 소아정신과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의 이 정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4세와 6세 같은 미취학 아동의 연령과 9세와 14세 같은 이제 그 연령대, 아동기 연령을 확실히 구분해서 그에 맞는 활동과 그에 맞는 체험을 겸비하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조건 어떤 학원이나 뭐 예를 들어서 필리핀 주니어 캠프나 뭐 가족 연수를 가고 싶은데 우리 애가 미취학이야, 뭐 우리 아이가 10세야, 뭐 11세야 이렇게 되면 그 나이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학원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의 연령대에 맞는 학원 설정, 국가 설정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기초 실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흥미가 없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단기간으로 이제 연수를 하여서 그로 인해서 이제 좋은 결과 아니면 이제 1대1 수업이라고 하는 필리핀만의 특별한, 특이한, 유니크한 이 수업 방식으로 큰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보통 맞춤식으로 커스터마이징 수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을 찾는 건데 그렇지 않고 뭐 아이가 뭐 국제학교도 다녔고 뭐 영어 유치원도 다녔고 영어를 어느 정도 좋아해 그랬을 때는 조금 더 상위 국가로 가시는 게 좋아요. 뭐 필리핀이 하위 국가라는 게 아니고 원어민 국가, 실제 원어민과 수업을 하는 국가, 예를 들면 뭐 말레이시아도 스미스라는 캠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영국에도 뭐 국제학교, 겨울에는 그 스쿨링을 하는 학교들도 있고 여름에는 여름 캠프. 우리 아이의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에서 미취학과 9세에서 14세 이후는 그러니까 15세부터는 이 연구에 따르면 이제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주니어 캠프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확실한 이 연령대를 픽스해 놓고 그거에 맞는 학원 프로그램을 학생들한테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평가받고 선택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거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요 얘기를 했고요. 단기 영어 캠프. 그러니까 단기 영어 캠프라는 거는 주로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진행되는 가족 캠프와 주니어 캠프라고 나눌 수 있는데 이제 가족 캠프는 이제 부모님과 동행하는 캠프고 어학연수고요. 단기 어학연수고 주니어 캠프는 부모님이 동행하지 않고 아이만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캠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어 캠프는 크게 두 가지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기간 빠른 언어 습득. 필리핀 같은 경우는 1대1로 하잖아요. 빠른 언어 습득으로 영어에 대한 흥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서 완벽하게 영어를 배워오는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 안에 무슨 영어를 완벽하게, 플루언트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어 습득으로 인한 영어에 대한 흥미 유발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영어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 사실 얻어와도 큰 성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에 대한 흥미, 영어에 대한 학습 방법 이 두 가지를 이제 두 가지만 얻어와도 큰 성공을 할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리핀 같은 경우는 1대1 커스터마이징 수업을 제공하고 있어서 영어 흥미가 낮은 친구나 언어를 처음 배워보고자 하는 학생한테 충분히 적합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영어 캠프에 대한 기대고, 두 번째로 연수지의 경험이 유학지로 확대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기 유학을 고려한 학생은 먼저 조기 유학 목적지 대상국에서 한두 달 짧은 영어 캠프를 참여해서 유학 전에 사전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학연수, 짧은 어학연수가 긍정적인 경험,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장기 유학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어학연수의 부정적이고 부적응적인 경험이 유학 계획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은 학생이나 부모에게 사전 경험 후 선택이라는 대안을 제공하게 됩니다. 사실 유학이나 뭐 어학연수나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이 상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관여 이제 유학 상품이라고 본다면 미리 짧게 경험해 보고 나서 선택하는 대안을 제공한다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어 캠프, 단기 영어 캠프에 대한 두 가지 기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 유학 및 어학연수로 적합한 단 하나의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아이의 연령, 뭐 진학의 목적, 아이의 언어 실력, 그 다음에 아이의 학습 습관에 따라 목적지는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 디스커버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학생을 단순히 해외로 보내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제 갔다 와서 학생과 부모님의 만족도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정보의 홍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듯이 선택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선택을 못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잘 보면 저마다 최고라고 외쳐대요. 예, 우리가 뭐 캐나다가 최고다, 필리핀이 최고다, 뭐 영국이 최고다, 다 최고라고 해. 그러니까 그런 광고의 홍수, 선택의 역설에서 우리 아이 또는 나에게 맞지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돼요? 부모님이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아무리 AI 시대고 정보가 많고 뭐 주변에 갔다 온 사람이 많다고 해도 본인이 원하는 건 본인이 발품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이란다? 이 영상을 뭐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희 디스커버 아일랜드로 또 문의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는 16년간 이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을 상담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톡보다는 전화보다는 직접 만나는 대면 상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요 불안 세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이의 조기 요양 연령 시기, 그리고 한국에 귀국할 때 언제가 좋은지, 그리고 나이에 따른, 그죠? 미취학과 9세, 14세에 따른 어학연수 목적지 선택 등등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 요건 짧은 컨텐츠예요. 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싶지만 이 책에 있는 내용들도 너무 좋은 내용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 경험한 이런 이제 현장 기반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좋은 책들, 그 다음에 뭐 연구 자료, 논문, 이러한 객관적인, 그래도 연구 책도 뭐 여러 책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교수님들이 쓴 책들을 좋아해요. 왜냐면 이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논문도 많이 쓰셨고, 그러니까 논문이라는 게 개인의 어떤 주장을 검증받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을 쓰는 게 논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한테 객관성, 방법론 여러 가지를 검증을 받고 나온 자료고, 그 자료를 다뤘던 분들이 대부분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 책도 보면 뒤에 보면 참고 문헌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 경험과 그 다음에 논문이나 이런 서적에서 나오는 이런 객관적 자료들을 잘 융합해서 우리 학생분들한테 최선의 목적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최적의 연수 환경, 유학 환경을 준비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 많았네요. 자, 이상 디스커버 아일랜드 유 박사였습니다. 짜잔!